어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죠. 자, 정보위 간사죠. 박선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예. 자, 어제 이제 정보위를 통해 가지고 충격적인 내용을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는데, 예. 국정원이 김진성이 극우 유튜버 예. 고성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지의 예. 내용과 당시 분위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네. 비슷한 제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제보는 이겁니다. 김진성이 네. 그 24년 1월 2일 가덕도 테러하기 직전에 예, 고성국과 수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 네. 그 다음에 김진성이가 고성국 TV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초기에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은 극우 유튜버들 전체가 여기에 어떻게 관여가 됐고, 그 다음에 특히 고성국은 윤석열과 매우 가까웠잖아요. 네. 그 이후 상부선까지 다 밝힐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아쉽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에 국정원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극우 유튜버의 와 김진성이와 연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연관이 있다라고 했고, 고성국하고 전화한 건 사실이냐? 사실이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 고성국 등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국정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 받으신 내용을 이제 확인했는데 그게 사실인 걸로 드러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정원에서는 접촉한 이제 흔적이 있어서 추적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조사를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국정원에서?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것을 수사를 하고 있는 국수본, 네. 가덕도 테러 TF에도 일부 제공을 하고, 또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독자적으로 계속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게 극우 유튜버 이제 고성국 씨와 어떻게 보면 소통을 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의원님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성국이 고대 정치학 박사 출신이신데, 이 사람이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김영삼 정권에는 소산이라고 하는 김현철 씨와 함께 정권 재창출을 기획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성국입니다. 이 고성국이 윤석열하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왔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과 같이 전체 이 극우 유튜버를 관리하는 망에 어떻게 보면 총책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성국의 입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고성국이 그만큼 윤석열에 가깝고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이 있다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면 김진성의 입장에서는 매주 서울로 태극기 집회, 소위 말하는 극우 집회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내란 세력들이 오히려 민주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니까 척결해도 된다. 그건 뭡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쭉 흘러온 흐름이 있잖아요. 예. 그 영향을 다 받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살해 연습까지 훈련까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그 병역을 어떻게 했더냐 하고 물어봤더니
해병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 출신. 예, 그러니까 그런 해병대 출신이 칼로 이재명 네. 대표의 목을 찌르는 훈련을 하고 23년 겨울부터 24년 그 습격 때까지 네. 여러 차례 기회를 노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차례 기회를 노리면서 왜 고성국한테 직전에 통화를 수차례나 하고 고성국 TV 직접 찾아가기까지 합니까? 결국 그거는 고성국과 윤석열에 이어진 정치적 관계와 영향력, 위세, 위력을 등에 업고 네. 내가 이재명을 죽여도 살아날 수 있겠다. 내가 다음 길이 있겠다 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변명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뭐 거의 비슷하게 사상적 기조가 같다 이런 수준 뛰어넘는 거예요. 어? 자, 걱정하지 마라. 뭐 김진성이 네가 사고 이 정도 치는 거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이 그때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김진성이가 단순 뭐 상해 치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고 구구 세력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렸겠습니까? 네. 김진성이가 애국자라고 추앙을 했겠죠.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김진성을 석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 없는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총선 그냥 그거로 쓸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네. 이재명 대표를 직접 살해해서 제거할 계획이 실패하니까 바로 그동안 논의해왔던 내란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었고 또 얼마나 좀 끔찍한 그런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떠올리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테러로 지정이 돼서 수사는 다시 착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수사할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배경과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따지다 보면은 수사할 그 양도 그렇고 또 이 기간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할 게 많습니다, 의원님.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월 1일 날 봉화마을 갔을 때도 죽이려고 그쪽을 배회하다가 사람이 많아서 기회를 못 잡았잖아요. 네. 그때 찍힌 동영상 전체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시 가서 만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왜 갔냐, 뭐 하는 사람이냐, 김진성을 아느냐, 그리고 김진성 휴대폰하고 그 봉화 마을에 갔던 사람하고 한 사람 대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덕도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자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김진성하고 연관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건 단독 범행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진 대조하면서 다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AI가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진성과 같이 테러 행위를 한 테러 위험 인물. 예. 그다음에 집단을 밝혀내고 그 배후 세력으로서의 고성국. 네. 을 비롯한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사실상 은폐한 거거든요. 김진성이라는 이름조차 그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나이 뭐 그다음에 김진성이 살아온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일체 덮어버렸잖아요. 예. 이건 완전히 그 비밀 재판, 비밀 수사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덮은 이 과정에 대해서 경찰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산 강서경찰서 옥영미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우철문 부산청장, 그 위에 윤희근 경찰청장, 그 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로 연결되는 같은 충암파 윤석열로부터 쭉 이어진 이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이 다 달라들어서 갑자기 이재명 자작극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프레임이
대표가 경정맥 1cm, 그러니까 10mm 중에 6.5mm가 끊겨가지고 곧 죽을 지경이었는데 네. 사람을 자작극에다가 무슨 나무젓가락이니 뭐 열상 살짝 열상. 긁힌 거니 예. 노인 과도니 뭐 생명 그렇죠. 이상 없는 그 이렇게 당시에 해가지고 완전히 여론전을.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네. 순식간에 여론이 엎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고. 이거는 마치 대기했다가 달려든 듯한 음. 느낌을 받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바로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한 수사. 예. 그리고 이 테러로부터 피해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는 온갖 잘못된 유튜브에서의 허위 정보, 허위 선동, 이거 전부 이 인터넷에서 내려야 되고 이들에 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계좌 추적, 그다음 휴대폰을 비롯한 전체적인 기초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테러는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다 단체나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그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김진성이 네. 이재명 대표하고 사적 원한 관계가 없다. 없다. 그리고 스스로 밝혔듯이 김진성이가 밝혔듯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도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을 네.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정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벌인 일이고 공공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테러 아닙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다시 해야 돼요. 테러범의 지금 사진도 다시 내고 테러. 그 아산시 주변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 쪽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이런 그 주변 수사들 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증거를 제대로 다 수집했느냐, 체증했느냐, 그 이재명 대표 목 부위에 헝겊 감아서 찌르는 그런 거 다 체증을 했느냐 했더니 체증은 했다라고 하고 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어제 그 가덕도 테러 TF에서요. 네.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 정보위원회 회의록이 별도로 기밀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그 압수수색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용도이냐 했더니 김상민 있잖아요. 김상민. 그 국정원장 법률특보 하면서 이번에 무죄 받은 김건희한테 그림 바쳤다는 맞아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김상민 전 검사.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식의 그 회의와 논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정보위 회의록상 나타난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 좋아요. 김상민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상민이가 그 파면되기 하루 전날 2025년 4월 3일 날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네. 커터칼에 의한 살인 미수는 테러가 아니다라고 지가 보냈잖아요. 네. 근데 커터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 무시무시한 흉기로 양쪽 나를 갈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목을 찌른 거잖아요. 네.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의한 테러 총리실 테러센터의 업무 방해이자 네. 이거는 이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치 개입이자 관여이기 때문에 김상민을 수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경찰청장 압색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부산 경찰청 압수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가덕도 테러 TF 이 수사관들이 예. 부산 경찰청에 지금 사무실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 수사가 되겠냐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상민의 수사하는 건 맞는데 네. 괜히 국정원 털 생각 그만하고 경찰하고 이상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딴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정작 경찰은 보호하는 짓을 할 거랍니다.
국수본이 그러면은 검경 수사권에 대한 여론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청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네요. 이 지금 수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핵심을 짚고 수사를 하고 있느냐, 핵심을 또 비껴나가고 예. 주변만 진짜 수사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러 수사의 기본 원칙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테러로 지정이 됐지만 또 테러 지정 이후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이것도 정말 시간 그렇죠. 낭비일 해봤더니 수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더라. 이렇게 해서 예. 지금 경찰청에도 문제가 많아요. 경찰청 직무 대리가 정보위에서 저의 추궁에 대해서 야 만약에 장동혁이나 국민의힘 대표가 에이펙 계기에 경주에 왔다가 그렇게 칼 맞으면 이거 테러냐 아니냐 하는데 네. 답변을 회피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되는 짓이에요? 예? 그 그렇죠.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테러를 테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무슨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네.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참 저희가 유이잼님께서 박선호님 화이팅 뭐 이런 댓글도 좀 주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이 고성국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예. 더 놀라시고 이게 정말 어떤 뒤에 대단한 그리고 엄청 큰 규모의 배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고성국 뒤에는 윤석열밖에 없어요. 네. 결국엔 그렇습니다. 예. 아하. 고성국은 또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정치권에도 들어와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네.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당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내란하고 무관하다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나는 내란당이다 하는 걸 자처하고 있는데 이제는 테러당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당의 테러당까지 한 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 아래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해체를. 그리고 아마 알았을 겁니다. 고성국 네. 본인이. 이런 지은 일이 자는 준비가 됐을 알잖아요. 거다.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 아하. 그러니까 보호막이 필요하니까 장동혁을 흔들어 가지고 입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성국 수사 나는 체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체포하러 가면은 무슨 국민의힘 탄압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네? 꼬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란과 테러하고 다 윤석열, 고성국, 국민의힘 이런 쪽하고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꼬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꼬리를 끊을 수 없는 이런 내란당, 네. 이 테러당은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이 보호막을 또 잇기 위해서 입당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국정원에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 의원님이 정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하실 텐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그 몇 가지 덩어리가 있죠. 네. 그 김진성의 행위, 배후, 자금줄. 이거는 테러 수사의 기본이고. 이거를 그 증폭시키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슨 목숨이라도 잃었으면은 대대적으로 무슨 방송할 준비를 갖췄던 것처럼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바로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이 그 극우 유튜버들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던 이 동향. 네. 이거는 준비된 행위예요. 이것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피해자 이재명에게 오히려 자작극을 해서 덮어 씌우는 이거는 테러법상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경찰청으로부터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이 책임 관계에 대한 규명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거 테러가 국가 테러가 되는 거죠. 네. 친이 쿠데타를 했듯이 친이 쿠데타 이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가 테러, 실제 목숨을 앗아가려는 것으로 확정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향까지 저희가 지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 사안은 의원님께서 추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네. 의원님과 함께 추적을 하도록 예. 하고,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이거 어제 이제 북한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북한이 조건 충족을 하면 북미 대화에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 북한이 원하는 거는 네. 핵 군축과 관계 정상화, 미국과의 그 관계 정상화를 네. 교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핵무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만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 등의 형식의 그 협상이 가능할 것이냐.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김정은은 협상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네.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제재 유예 등의 그 의사 표시도 돼 있고 어떻게든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생각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하고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안 한다. 첫 번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에 대해서 극렬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않으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은 대화에 나올 수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은 핵군 축과 미북 관계 정상화가 교환 가능할지. 그 조건이라면은 대화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예, 보면은 이 좀 더 이제 북미 간의 접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오늘 보니까 김여정도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우리 융합 측에 표명, 대해서. 예, 다행이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네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예. 신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북한이 러시아하고 그 군사 협력을 하고 파병도 했는데 네. 그 러시아로부터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보상이나 경제 지원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천안문까지 가서 시진핑과 같이 건군절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9월 23일 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북한이 원하는 규모, 대대적 규모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신도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신들이 미국 워싱턴을 가려면은 결국 대한민국 서울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쪽으로 네. 조금 이 상황을 끌고 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네. 네. 봄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들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 합당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당원 동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민주 시민들도 그렇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는 극복하기 이겨냅니다. 우리 민주 시민, 민주당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곧 온 국민의 행복 지수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코스피 5,500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설 명절 되십시오. 박선원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